뭐예요? 또. 몇 등짜리 로또죠? 오, 1등이네. 1등. 몇 등짜리 로또죠? 혹시 로또 구입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구입하시는 분. 한 번이라도 구입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해봤다. 되게 많이 들으셨는데, 두 분은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요. 어깨가 아파서 못 드셨어요, 손을. 어깨가 아파서. 통계적으로 네. 가능성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으셔가지고 안 하시고. 안 사셨어요? 한 번도? 아. 습관이 없으면. 이 로또가 지금 이게 1등짜리거든요. 우리 이거 본 김에 즐거운 상상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1등짜리가 내 거라면 이게 지금 당첨됐고 돈을 가지러 갈 거예요. 금액은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내가 이게 내 거라면 얼마짜리였으면 좋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짝꿍한테 물어보세요. 얼마짜리였으면 좋겠어? 물어보세요. 10만 원. 좋아요? 네. 2003년도 너무 오래되고. 아니,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요걸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나는 이게 내 거라면 1억 미만이어도 괜찮다. 얼마? 저도 이런 거 1등인데? 아니, 1등이나. 1등인데?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쏠 정도 한 15만원에서 25만원. 아, 1등인데? 네. 아,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언제든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15만 원을. 1억에서 10억 사이 손? 10억이면. 아, 10억이면 딱 아니, 사시지도 않으시면서 10억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10억만 있으면 아, 고향 가려고요. 아, 10억 정도 있으면. 10억에서 20억 사이 손? 20억 정도. 아, 20억 정도. 20억에 30억 사이 손? 감사합니다. 30억에서 50억 사이 손? 진짜 장난 아니에요. 30에서 50억이에요, 지금. 50억에서 100억 사이 손? 미쳤습니다. 100억 이상 많이 많았어. 좋다. 계세요, 혹시? 저기 왔네요, 저기. 될것 같아. 우리 지금 로또 당첨되면 얼마 당첨되죠? 20억 이하. 20억 이하 15억.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얼마가 떠올라요? 지금 10억, 20억, 50억, 100억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사소한, 아주 가벼운 질문을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던졌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금액이 딱 있었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그 머릿속에 떠올라야 정상이에요? 15억, 10억. 근데 각자 다 달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머릿속에 각자 다른 금액이 떠오르는 걸까요? 일단 이 금액은 당첨될 것 같지 않다. 그쵸? 일단 이 로또는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렇다면 금액이 다르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돈 정도 있으면 회사 확 때려치고, 그쵸? 회사 확 때려치고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이제 오래 사회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아직 사회생활이 남으신 분들은 10억 갖고 안 되죠. 100억. 얼마쯤 돼야 돼요? 한 100억쯤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짜리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면 자산 25억을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하는 것보다 자산 25억을 그 보유를 현금으로 하고 있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내가 돈을 힘들게 번다는 것보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을 하는, 정말 이 일을 되게 즐기는 사람들한테 이거 되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자기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갔고 내 일을 되게 즐기고 재미있게 느끼면 이 로또가 당첨된다고 해도 이거 갖고 회사 그만두고 막 놀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사소한 질문 속에 내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사고 방식이 다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민간인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성공을 추구를 하든 아니면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사회에 기여를 하든 이런 거 다 상관이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중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이 업무의 의사결정에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준이 있고 법적인 뭐 규칙이 있고 이것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주 세세하게 그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나 그 기준을 누가 해석을 하냐면 담당자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률 쪽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안을 갖고도 다른 결정이 나오죠. 그리고 1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안 갖고 누가 그 판사가 누가 앞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져서 판단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일반 사원직급이야, 난 대리직급이야. 그래서 나는 그 판단할 수 있는 뭐 이 결정권자가 아니야. 그래서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요, 여기에 계급이 좀 더 높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제가 되게 재미있는 일들을 되게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계급이 높으면 의사결정을 내 맘대로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다 보면 어떤 담당자분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컨설팅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상담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이거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조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한 15년 정도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되게 많잖아요. 이 일 자체가. 근데 제가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다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희 팀장님이요, 이번에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걸 알지만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이렇게 하는 걸 반대하시고 허락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이 옳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괜찮은 방식이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대도 변하고요. 그리고 기술도 변하고요. 그리고 사람도 변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니즈도 변하고요. 그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이제 있습니다.